앞으로 한국 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지난 13일 한국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정보는 LEI,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마쳐 투자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통합 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들의 보고 주기가 기존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 옵션, 상속, 증여 등을 빼면 금융감독원의 사전 심사 후에만 장외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미 모기지 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이 대출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6.95%로 떨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금리는 지난주에는 7.03%로 하락했는데 지난 8월 이후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1년 전에는 6.31%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려할 때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해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3.91%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요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주택 구매 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8%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하튼의 11월 임대료가 전년 동기에 비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임대료는 지난 8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4,40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맨하튼을 포함해 일부 지역의 임대료는 아파트 건설품, 모기지 금리 하락,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인해 떨어지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 IDPH는 호흡기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14일 병원, 장기 요양센터 및 기타 의료시설에 건강 경보를 발령해 주내 호흡기 바이러스가 증가함에 따라 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장 사항에는 특히 더 취약한 환자가 치료되는 영역에 대한 마스킹 및 검사 증가와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CDC의 전국 코로나 데이터 추적기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수준이 높음인 카운티 수가 지난주 5개에서 10개로 2배 증가했고 중간 수준인 카운티는 41개로 늘었습니다. 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지난주보다 22% 증가해 1,225건의 신규 입원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에 더해 보건당국은 RSV는 소아 입원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RSV의 양성인 실험실 검사 비율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보건부는 호흡기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장 많은 입원 건수 뒤에는 코로나19가 있지만 독감과 RSV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DPH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시설은 CDC 지침을 따르고 코비드-19 입원율이 높은 카운티에서는 시설 전체에 마스킹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HB 3751은 올해 초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문구에는 시민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한이 있는 개인은 경찰서에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다카 조항에 따라 이민 조치가 연기된 사람들도 경찰관 역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프리츠커는 이 법안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총기 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개인에게만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원 중 한 명인 메리 밀러 의원과 로렌 보버트 의원은 이 법안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 직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을 비난했습니다. 전 시카고시장 후보인 윌리 윌슨도 비시민권자가 합법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프리츠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는 법안의 언어를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본사에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과학기술과 공학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과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머스크가 설립한 자선단체인 더 파운데이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금 면제 신청서를 조세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지난해 10월 제출돼 올해 3월 승인됐습니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이 새로운 교육기관은 머스크가 기부한 약 1억 달러의 기금으로 설립되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중점을 둔 교육을 초등, 중등 학교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하반기 22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머스크 재단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기부를 통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머스크 재단의 최근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이 재단은 새 자선단체인 더 파운데이션에 1억 달러를 기부한 것과 함께 재난구호 단체인 월드 센트럴 키친과 비영리 교육단체인 칸 아카데미 등에도 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시카고 교육자협의회는 55차 정기총회를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김회연 목사가 누룩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55차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회계, 감사보고에 이어 신임 회장단 선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의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 부회장의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회장단 선출은 부회장의 부재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회기로 기록됐습니다. 신임 김광선 목사는 시카고 인근의 담임 목회자들, 부사역자들, 원로 및 은퇴 목사들, 신학생들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교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임기 동안 시카고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다른 여러 기독교 기관들과 잘 연합해 우리 지역의 사역자들의 힘을 내 주회를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자회는 선상 세미나를 2024년 1월 29일에서 2월 2일까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3년 건립된 무궁 테라스가 4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아파트 내에서 송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하나센터의 최인혜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33지구 시의원 로자나 로드리게스의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인 입주자가 90명이 넘는 가운데 거주자들이 만든 합창단 공연에 이어 케이크 자르기로 송년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 제인 전 신임 회장과 임원진들이 윈티비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이사회를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부동산인 협회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11월 13일 월요일 날 이제 이사회를 갖고 제가 이제 30대 일리노이 부동산인 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중책을 맡은 바 감히 뭐 자질은 크게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포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자 마음을 먹고 이렇게 회장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바로 임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13일자로 이제 2년 앞으로 임기를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이제 새 임원진을 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3분 정도의 이사와 제가 이제 21분의 임원들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임원진들을 모시고 사진을 찍고 지금 또 이렇게 미디어 방문차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 30대 이사장을 맡은 김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회장을 맡은 제인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임 고문을 맡은 월터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석 부회장 크리스 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무를 맡고 있는 안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리를 맡고 있는 앤드루 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보 담당 장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을 맡고 있는 비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맡고 있는 미셸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맡고 있는 아내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리를 맡고 있는 장솔입니다. 여러분들 임원과 같이 함께 정말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 재산 증식과 그다음에 동포의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물론 카라를 위해서 또 회장님을 위해서 많은 서포트를 드리며 회원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친교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협회를 같이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30대 한인 부동산인 협회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희가 힘을 합해서 동포사회에 또 부동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30대에는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좀 더 많은 젊은 우리 에이전트들을 저희 협회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우리 제인전 회장님이 그동안에 한인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멋진 우리 협회가 될 거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달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사이로 이제 이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 이어서 이제 부동산 협회는 이제 아무래도 전부 다 라이센스 소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처음에 시작해서 가장 큰 사업이 이제 저희가 이제 컨티뉴 에듀케이션 그걸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요번에 이제 2월 5일과 6일 날 그래서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분들 요 기회를 통해서 저희 카라 협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면허 갱신을 같이 하게 되시면 그 좀 이렇게 그 피 디스카운트 있게 되고 또 협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또 기대합니다. 사실은 지난 작년 3월부터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 가격이 막 폭등하고 그래서 뭐 한 오퍼에 한 집의 매물에 뭐 이제 뭐 20개 30개 오퍼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많은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수고는 많이 했지만 말하자면 20개 오퍼가 있었으면 한 집에 거의 한 사람만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 나머지 10분 19분 20분 정도는 전부 다 그냥 거의 그냥 고생만 하셨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은 많았는데 그게 매물이 요번에 좀 없다 보니까 그 이유로서는 저희가 찾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간 너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좋은 레이스로 사셨던 분이 지금 작년 3월부터 계속 레이트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레이스로 팔게 되면 좀 수지가 좀 계산이 안 맞게 되니까 그 홀드를 많이 하고 계셔서 매물이 찾는 분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 이제 그럼으로써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내 자가집에 대한 또 열망이 더 있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당장 뭐 올해 내년에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손님을 위해서 여러 집을 또 오퍼를 놓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성심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가 우리 동포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서로가 서로 윈윈하고 서로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를 바라고요. 저희 한인 에이전트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타 저기에서 외국 분들이 더 잘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 한인 에이전트들이 이중 언어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우리 그 정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알맞게 또 조언을 해드리고 또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다하고 또 파시는 거나 사시는 거나 동일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호에 잘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잘 맞게 조언을 해드릴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에이전트들을 먼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미주판 A면입니다.
2024년 일리노이주 새 법령 최소 318개 법안 발효.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파일럿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 파업 돌입. 미 대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민. 제롬 파월 연착륙 가능성 낙관. 무궁화 테라스 40주년 입주 기념 송년잔치. 바이든, 이스라엘 국제적 지지 1억, 네타냐후 공개 비판. 7, 80대 이상 노인들도 근육운동 가능하고 필요하다. 3개월 후 고령자들 근육량 최고 46% 증가.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경제면, 가전, 항공권 차량은 다운, 식료품 여전히 비싸. 연말 항공료 2% 하락.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마에스트라, 클래식의 탈을 쓴 진한 치정 멜로. 이영의 차기작, 베토벤 바이러스에 이은 클래식 소재 등으로 방송 전부터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